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 조기정신증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아마 많이들 들으신 단어가 이제 일본어인 히키코모리로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란 이제 가족 이외의 대인 관계가 없고 사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건 단순히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생각하시는데, 외출을 하는 사람이라도 가족 이외에는 친밀한 대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은둔형 외톨이에 포함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핵심이요. 음. 외출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대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5가지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이제 거의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필수적인 뭔가를 사기 위해서 뭐 편의점에 간다든지 아니면 혼자만의 어떤 취미를 위해서 나가는 이런 경우에도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 15가지 중에서 8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정말 많이들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모습들로 흔히들 유출을 하거든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방 안에서 계절에 안 맞는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덥수룩하게 막 머리나 수염을 기른 채로 인터넷이나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고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만의 망상을 만들다가 결국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모습. 네, 이런 편견들이 좀 매체를 통해서 저희 머릿속에 만들어진 게 너무 강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그 이미지가 결국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막게 하는데요. 어떤 편견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편견으로 첫 번째는 이 은둔형 외톨이는 사람을 싫어한다 라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시는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내가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은둔형 외톨이는 모두 인터넷 과의존이나 게임 중독자다라는 편견도 있는데요. 물론 세상과 소통을 하는 도구로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바깥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과의존이나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예비 범죄자다라는 편견도 이제 문제인데,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분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인구에 비해서 오히려 범죄율이 낮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범죄와 관련된 이런 사회적 낙인은 안 그래도 이제 따가운 사회적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더 무게를 얹어서 밖으로 나오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분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한 30만 명 이상이 은둔형 외톨이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2017년에 비하면 거의 뭐 2~3배 이상 증가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맞아요. 네. 이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라고 하고요. 의외죠. 흔히 네. 떠오르는 이미지에 비해서. 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고 하고, 평균 연령 역시 20대 중반으로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달리 기회가 된다면 이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 넘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은둔형 외톨이 분들이 스스로 고립을 택하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2022년 이 서울시에서 시행한 실태조사를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실직이나 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계기가 됐다라고 응답한 케이스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심리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전체의 41% 정도 해당되는 수치였는데요. 이외에도 사람들이 대하기 어려워서 혹은 과거에 학교폭력과 같은 상처를 경험해서와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끔씩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군의관으로 있을 때 군대에서 정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군대 오기 전에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급 폭력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고립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관적으로 나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대답한 비율이 전체 70% 이상이었고 75% 이상은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또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감을 비롯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상태인 거죠. 청년기에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년기는 정신건강적으로 좀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죠. 어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또 성취에 대한 압박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이런 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좀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란 어떤 이런 틀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맺고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기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되면 되게 압박감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고립되고 외로움을 경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뭐 학교, 대학 진학, 그 다음에 취업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강요하는 틀에서 한 발짝 삐끗하면은 어느새 고립되기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생분들 아마 이제 오동훈 선생님 더 많이 보시겠지만 대학교 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압박감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대학에 막상 또 진학을 하고 나셔서도 이제 그런 이제 찾아온 자유를 좀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분들의 주변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수용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을 저희가 간간히 뵙게 되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맞아요. 포기했다. 난 다 내려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제 진료실에서도 하시게 되는데 아마 당사자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런 말을 계속 들으시면은 무의식적으로 분노가 되게 많이 쌓여서 그래 그럼 어디 보여줄게 그죠. 라는 식으로 자신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더 화를 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네. 마음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보다는 네가 힘들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이해한다,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당사자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죄책감이 아닌 내가 가정의 일원이다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꾸준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되게 잘 안 되세요. 이런 말 하면은 선생님이 같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 전략으로 여태까지 해온 게 결국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면 너무 무리하게 밖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또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의 허락 없이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야 나와 뭐해? 라면서 문을 막 세게 두드리고 사실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벌컥 열고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그쵸. 되게 많은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대화 시도할 때 노크하고 공간을 존중하고 너를 존중한다는 걸 항상 전달해야 되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럴 땐 그냥 두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거나 이거 봐라 너 포기했다라는 반응들이 결국은 지금의 문제를 더 키우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 땐 이 부모님 그리고 가족 안에서만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이나 심리상담 같은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에게 일깨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너무 무리하게 푸시하지 말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라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개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여기서 혼란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그 같이 얘기를 해서 해볼 수 있는 만큼을 좀 정해보고 안 되면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드실 텐데 그래도 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 또 은둔형 외톨이 분들께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 상황에 계시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고민도 많으시고 저희보다도 얼마나 더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싶어서 좀 조언을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그 변화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데서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10분 걷기 혹은 하루에 5페이지 독서하기 눈에 보이는 거 한 가지는 정리하기와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께서 한 발자국을 뗀다면은 여러분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분들은 당연하겠고요. 저희들 정신과 의사도 있고 또 오늘 영상을 함께하는 부산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과 같은 이 기관들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 나는 진짜 진료하기 싫다,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의미도 없다고 느낀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근데 오늘 결국 본인이 오시지 않았냐, 제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나는 지금 삶이 더 만족스럽고 변화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동시에 바뀌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지금까지 보신 거거든요. 도와드릴 곳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청춘소설은 부산 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산 청년 마음건강센터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찾아서 적절한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부산시에 거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은 누구나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청년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러한 곳들 역시 청년분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 얕다면 얕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과 함께한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